자, 그 다음 봅니다. 17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10억에 한다 하면요. 매매를 10억에 한다고 뭐 그림 있죠. 그림. 가운데 보면 매매가 10억입니다. 니하고 내가 오늘 주고 팔래. 10억에 서로 사자. 토지를 이랬을 때 오른쪽에 경매 감정 가격은 11억. 자, 요 표는요. 우리 감정평가사가 저한테 준 겁니다. 자기가 강의할 때 쓰는 거라 그래서 준 건데 제가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감정은 자, 다시요.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이 10억이다. 이 정도까지는 서로가 이제 매매 계약서 쓰라 할 때 경매 감정을 해보면은 보통 한 11억이 나온대요. 보통. 그럼 은행 가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감정해도록 하면은 한 8억 5천 정도 된대요. 8억 5천. 알겠죠? 여러분이 10억에 사겠다 말겠다 막 이런데 탁 도장 찍다 이만 매매 계약서 찍었다 하면은 대출 감정할 때는 8억 5천, 경매할 때는 11억 막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 보상할 때는 공유사 보상할 때는 한 12억 정도 준대. 12억. 지금은 가보면은 뭐 옛날에 벽에다가 막 철거 반대 그거 이런 잘 없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돈을 많이 좀 주니까 이제 12억.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종전자산 가격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자산 가격은 여러 이제 양덕동에 재개발한다 하면은 지는 10억이라고 주택이 10억이라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서 쏜 종전자산 가격 9억입니다. 9억. 이런 3억이다 그러면 뭐 2억 5천 이런 거죠. 그래서 좀 신경질난단 말이죠. 나 그럼 뭐 기분 나쁘다 이랍니다. 그래서 종전자산 가격은 조금 주택조합에 조금 눈치를 봐가지고 한 9억 정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분양하고 할 때 현금 청산은 얼마 드느냐? 10 한 1, 2억 된대요. 그럼 여러 감정이 10억이다 그러면 현금 청산 가격은 마음속으로 감정가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겠구나. 6억이다 그러면 6억 6천쯤 되겠구나. 아시겠어요? 막 그 정도 보면 되겠다 봅니다. 자, 여기가 대표적인 표입니다. 요걸 표를 잘 이해하시고 쭉 써놨다 그죠?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종전자산 가격이 있고 종후자산 가격이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아파트가 지어가지고 땅값이 얼마고 이제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가격을 정한다. 그러고 주택조합에 또 눈치도 좀 보가면서 눈치도 보면서 9억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할 때 여러 아파트가 10억 하면은 이제 9억으로 평가합니다. 종전자산 가격을 이제 그래주고 여러 분양가 평당 3천만원 그러면 이제 34평 것도 먼저 이제 곱하겠죠. 곱해가지고 이제 추가 부담금을 더 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 소유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이거나 재건축할 때 투기과열지구내 비조합원 소유물의 낙찰자는 재개발 때도 입주권을 못 받는다. 있었다죠.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 받겠다. 그게 이제 분양 대상자는 맞는데 그 사람이 나는 현금 청산 받겠다. 인사 믿겠죠? 현금 청산 받겠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서울인데 비조합원 소유물 낙찰자는 입주권을 못 받는다. 비조합원. 그럼 뭐가 조합이고 그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재개발구역, 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낙찰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낙찰가보다 적은 청산금만 수령할 수도 있다. 아파트 입주권 받으면 좋은데, 자, 다시. 이 서울의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온 뒤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합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재개발은 재건축은 되면 재개발은 그렇다 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재건축은 언제 이후에 받으면 조합은 안 될까? 조합 설립 이후에 그죠? 조합이 설립되고 낙찰 받는 거는 또 조합 아파트 분양 안 주는 겁니다. 다시 신마산에 재개발한다. 그거는 재개발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뒤에 경매 등록 낙찰 받으면은 입주권 안 주는 겁니다. 자, 신을 2구역, 은하, 주거 이것들은 언제 사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느냐? 조합 설립되기 전에 사야 주는 거지. 조합 설립이 다 되고 나는데 재건축 하는데 그때 사면은 안 준다. 안 주는데 단서가 있어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뭐 10년 이상 뭐 보유를 했다든지 5년 이상 보유, 주소가 10년 이상 뭐 자, 뒤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등기부상 10년 이상 소유,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 무주택자, 원래 무주택자, 그 사람 거는 여러 신을 주공에 조합이 설립이 돼도 뒤에 일반 매매를 하든
낙찰을 받든 해도 된다. 그러면 된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18번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물론 대구, 수성구, 창원시, 의창구는 지금은 투기과일지구가 아니죠. 투기과일지구는 말이죠. 투기과일지구로 투기과일지구는 가로치기 됐다. 대구, 수성구도 지금 투기과일지구가 아니죠. 자, 서울시는 투기과일지구는 재건축은 주택조합 설립 전에, 자, 잘 외우세요. 주택조합 설립 전이죠 합니다. 전에.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경매 낙찰을 받아야 아파트 조합은 자격이 있고 분양권이 나온다. 그 이유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자, 그 정도는 외우면 좋습니다. 되는데 예외 조항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신을 주공인데도 예로 서울이다 치자. 서울의 투기과일지구인데 10년 이상 소유를 했고 거주를 5년 이상 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은 3년 이상 개수의 소유한 자가 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거를 찾아서 중개사들이 보통 이렇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매매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신을 주공에 조합이 설립됐는데 아파트 소유자들이 있어요. 팔겠다 사겠다. 그러면 이제 예로 중개사가 사이소 이래가지고 아파트 분양금 받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게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사는 골치 아프죠. 아파트 분양 받으라고 샀는데 목적이 서로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나중에 안 된다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등기부상에 10년 됐는가 등기부 딱 보고 주민등록부 거기서 이래갖고 파는 사람한테 주민등록 보기에는 5년 신을 주공에 5년 살았네 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인지 그거는 또 이제 또 사이트에 있더라고. 그거 들어가서 찾아본 게는 이 사람 무주택자였다. 요거 신을 주고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사람만 거래식입니다. 근데 아체가 떨갑이면은 아파트 분양가 안 오는데 논다 하고 거래식이다 나중에 박살나면은 몽대 몇 잘 맞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말. 자, 이는 밑에 그림 있죠. 신을 주고 이런 거 이제 전에 투기과일지구에 때는 이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져 버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에 그럼 원장님 재개발구역 2분의 1 공매 지분에 법인이 1억을 투자해서 1년 4개월 만에 법인세 6,500 공제하고도 2억 5천 남은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 재개발구역에 2분의 1 공매를 샀대. 자, 우리 수강생이에요. 성남에 샀습니다. 2분의 1을. 이게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 이게 이제 이건 잘 모르는데 이 지분입니다. 지분. 2분의 1 샀어요. 샀는데 6억인데 3억 4,500에 샀는데 자, 지분은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지분. 안 되죠? 그런데 대출을 80% 해주더라. 신협에서. 요 금강동에 있는 요 신협에 가니까 내용을 잘 알고 이거에 현금 청산이 내년에 6억 8천 나올 기다.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나오니까 3억 4,500에 낙찰 받아서기에는 뭐 한 3억 대출해줘도 안 뛴다면. 그냥 안 뜨면 장사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부이라도 대출이 되더라고요. 대출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 1년 뒤에 현금 청산을 아까 했다. 감정 가격에 보통 10% 다음에 맞았겠죠. 6억 8천을 현금 청산이 돼요. 그게는 6억 8천에서 3억 4천하고 한 3억 한 4천만 차이 나버리니까 수익이 세금 법인세는 2억이 넘으니까 22%. 이거도 뭐 한 2억 남더라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동영상은요 350강을 보시면 상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되고 법인은 법인세 2억 이하는 11%지만 2억 초과라서 22% 법인세를 부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거를 개인 명의로 받았다 하면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기 때문에 44%를 내야 되고 매매 사업자 등록했다 하면은 일반 가시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택이면은요, 상가면은 44%, 주택이면은 66%입니다. 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66%, 77%인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여튼, 요번에 많습니다. 44%. 요새 같으면 66%죠. 1년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요 책은요, 우리 조철은 대표가 쓴 겁니다. 이게 쓴 건데, 나는 경매와 MPL로 노후 걱정을 한다. 이분은 이제 MPL 전문가입니다.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건강 1구역 현금 청산 시행 안내 해가지고 안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지역본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돈을 현금 청산을 받았어요. 그때 한 6억 한 8천 정도, 이 두 개 합치니까 한 6억 8천 정도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원가를 쭉 계산하니까 한 1억 투자해서 1년 4개월 만에 세금 다 떼고 법인세 떼고 2억 5천만 원 남았다. 남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자, 19번 다시 보세요. 이 토지용 계획에 보면요, 정비구역. 자, 이런 게 있으면은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좋은 겁니다. 그냥 2종 일반 주거역이 더 더구나 뭡니까? 3종이면 더 좋죠? 그렇죠? 자, 근데 오른쪽에 정비구역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줄여서 도정법의 정비구역에 딱 토지용 계획서 눌러보니까, 자,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창원도 마찬가지 5층짜리 아파트 눌러보면요, 창원에 진해도 5층 있고, 창원에 이게 우리 사파동도 5층이 많아요. 있는데, 토지용 계획을 아파트만 카메라 눌러보지 마시고, 토지용 계획서 눌러보세요. 아파트도. 꼭 눌러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보이면은, 아, 이게 이제 빨리빨리 뭐가 움직이는 보이는 거고, 아예 없으면은, 같은 5층인데, 없으면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 다시.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면 좋겠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죠. 그럴 때는 토지용 계획을 눌러가지고 정비구역이 딱 보이면은요, 전에는 정비구역, 예정구역이 있으면 예정구역 다 없었어요. 지금 정비구역이니까 정비구역에 딱 놓으면은, 아, 이거는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짜고 이제 바쁘게 움직이구나. 그죠? 그러면 조합이 들어가서 물어도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없더라 하면은, 이 정비구역 딱지 붙이라 하면은 이게 오래 걸립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경공면은 단타지 장타가 있거든요. 하나 사가지고, 원장님 내 돈이 있어. 사가지고 하나씩 받고, 원장님 저 10년 뒤에 이거 팔리거든 봅시다.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빨리 팔고, 남보고 또 사고 이래야 타고 오는 거지. 단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보면 좋다. 이 사람도 일 하다 보니까, 공매를 보다가, 이거 보다가, 토지인계서 눌러보니까, 이게 정비구역이 딱 보이니까, 되시는 겁니다. 그래, 조합에 가서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한끼네. 거창이래. 아이고, 나도 거창인데, 우리 형님, 형님 잘 만나니까요. 그래갖고, 아우이 돼가지고, 이 사부 됩니까? 한끼네. 사래. 얼마쯤 현찰, 나중에 현금전 여기는 한 7억 가까이 된대. 거기 들어 산 겁니다. 그죠? 사가지고, 이제, 서로가 윈이 된 거죠, 사실은. 하여튼, 정보는 조합이 다 갖고 있어요. 조합이 다 있는데, 그냥 맨소 가지 마시고, 양옆에 좀 욱해서 들어가시면 조합에 좋아할 겁니다. 입만 빽 가서 그냥 물어보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조합에. 자, 이게 놓으면요, 조합에서 한두 명 다 아니고 자꾸 오거든. 이거 물어보러. 오전에 갔다 왔는데 또, 누가 물어보는데 또 위에 또 왔어. 또 금방 보내 입 앞에 죽겠는데 또 와서 누가 물어봐. 그러면 영 막 그냥 이야기 하려고 싶어도 싫거든요. 안 그래요? 중요해서 그래. 발입해 가서. 금방 또 어느 가서 물어봤는데 또 경매 이야기도 안 꺼내고 공매도 안 꺼내고 또 지가 사는 차에서 물어보고 이상하게 유도해가지고 딱 보면 알거든. 그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개발 구역에 사서 돈 벌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20번. 자, 그림만 봅니다. 재개발 관리 처분 후에 경매 물건 낙찰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낙찰자가보다도 적은 청산금만 수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관리 처분 조건이 나왔어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재개발 지역인데 국유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데 사유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안 준다더라. 자, 이것도 이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국유지상에. 예로 이제 땅을 건물만 나오는데 땅이 용상구다 그러면 좋은 거다 한다. 이죠? 건물만 나오는데 땅이 용상구다 그러면은 앞으로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 주는데 땅이 환경지 거다 건물만 사봤다 그거는 아파트 입주 안 준다. 안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재건축할 때 현금 청산 대상자이거나 투기 과열 지구의 비조합원 소유물 낙찰자는
낙찰을 받아도 입주권을 못 받는다.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학생의 수익 남기고, 자, 밑에 이런 게 있어요. 경남의 양덕동에 여기에 좀 잘 볼 거예요. 재개발 구역에 건물은 철거되었고 토지만 낙찰받으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로 건물은 1억이고 토지 3억인데 4억에서 출발했다 가정하면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사유자가 공동 분양자가 된다. 자, 봅니다. 21에 3089. 지난번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한테 패스를 했어요. 자, 원장님, 여기 지금 움직이는데, 거래처가 변호사 사무실에 왔대요. 사무장한테 왔대요. 와가지고 사무장이 접수를 합니다. 이 대지가 47평이고, 양덕동에, 여기에 지금 재개발 구역이래요. 재개발 구역. 막 짓고 있죠? 자, 짓고 있는데, 요 땅인데, 여기 지금, 허물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아파트가 멸실되고, 주택이 다 멸실되고, 지금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경매가 나왔다. 경매가 나왔는데, 소유자는 이제 지금 신탁이 돼갖고 양덕 재건축 조합에 가 있고 2억 9천이 돼 있는데 낙찰 받으면 좋습니까? 물어봤는 것 같아. 사무장 잘 모르니까 내가 패스했어요. 그래, 패스했는데, 요 본게는 정비구역이다, 정비구역. 이때 아십니다. 준주거 지역의 정비구역.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원래 맨 땅이었느냐, 이 땅이. 자, 이게 원래 맨 땅이었을까, 건물이 있을까, 이게? 건물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예로 땅이 2억이고, 건물이 1억이다. 그럼 건물은 지금 부사갖고 멸실이 되고, 지금 신축한다고 난립니다. 이것만, 땅만 따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조합에서, 낙찰자 니한테만 요거를 전부 다 권리를,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그거 아닙니다. 건물, 원래 소유자가 있었죠. 멸실됐지만, 그 사람 거도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몫이 있는 거예요. 나는 3분의 2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야. 아시겠죠? 그런 걸 알고 낙찰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낙찰 받으면 내가 아파트 그냥 1004호, 내가 아파트 14평짜리 아파트 분양받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건물 소유자고, 나는 이제 땅 소유자니까, 이게 이제 공동 분양자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좋을까 나쁠까? 그거 찝찝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알고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냥.